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와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 또는 국가를 계약의 산물이라고 봤던 세 사람의 생각인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수능특강 7쪽, 교과서 19쪽, 수능특강의 기본과 실전 문제 6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국가 또는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고 자라고 국가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데요. 자, 국가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영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야 울어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고래야 울어 저들의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과 연모 때문에 자유할 권리를 짓밟힘 난 오픈해 너와 내가 동등해질 땐 각자가 서있는 곳에서 자유한 게 존재 조건 이제 내 땅에서만큼은 맘대로 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의 호흡은 내가 아는 나의 볼의 힘을 기억해야 돼 이제 선의하고 위협해야 돼 평안히 옆에 안에 여가 평안히 해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도 영원히 회복된 나의 집그릇 나의 고향 두간의 처음 그대로의 모양 3.1 운동에 오늘 이어받아 살아가는 내 뿌리에 피 모두 소양 나의 집의 주권은 그들이 아닌 오직 너와 나의 Put your hands up 대신 거수하고 외치자 우리들의 만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국민 주권을 몸소 비명했습니다. 전현건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처음 광장에 모인 건 지난해 10월. 우선 실세 최순실이 나란 일을 좌지우지했다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내부 광장은 촛불로 물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매섭게 박대폭탄 처벌을 외쳤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도 가슴 깊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혁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왜 부당을 같이 외치고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를 같이 외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들끓은 촛불 민심은 결국 이제 알려져 이곳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자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 내 밭에 땅에 흙이 묻도록 국가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 너와 나 내 밭에 내 땅에 흙이 일상을 지킵니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보니까 여러분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국가에서 나고 자라죠. 우리는 국가에 살고 있고 또 국가가 힘들 때 우리는 국가를 버리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잘 지켜왔고 또 어떤 때는 국가가 하는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국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소리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우리는 마치 국가를 나와 동일시하지만 우리가 국가를 비판할 때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소리를 낼 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되는 생각을 발전시킨 세 사람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킨 세 사람입니다. 이 각 세 사람의 생각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어떤 공통점을 가졌는지, 이들이 주장한 국가, 새로운 국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 배웠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횡포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인 시민혁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민혁명에서 시민들에게 사회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새로운 생각이었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 국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었느냐를 알아야겠죠. 자, 당시 18세기 유럽은 절대 왕의 지배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횡포를 저지르던 당시 왕들에게도 나름의 근거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 또는 신과 같은 인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권력을 주었으니 그것은 정당하고 왕의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무조건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했다라는 생각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을 가진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랬다, 다음 날은 또 저랬다 하는 왕의 변덕 때문에 상인들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왕의 가족, 친척, 친한 친구들은 귀족이라는 신분이 되어서 국가의 유지에 필요한 어떤 책임도 맡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렸습니다. 이들은 세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낮은 신분, 그러니까 평민인 제3신분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월급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자신의 그런 세금으로, 자신의 월급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반면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가혹한 것이었죠. 이런 세금을 다 내야 했고 마음대로 어떤 활동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우리는 봉건적인 질서 또는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어로는 앙시엥 레짐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저항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는 왕이 준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천부 인권설, 그리고 인간이 가진 이성의 힘으로 이런 무지몽매한 과거의 관습, 앙시엥 레짐, 봉건적인 질서를 타파할 수 있다는 계몽사상 같은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사회계약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개인이 국가 또는 왕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사회계약설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을 수단으로 삼는 왕,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 사상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계약설은 국민이 국가 또는 왕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사회계약설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상태와 국가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실을 정리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가정하고 상상을 해보는 역사입니다. 자, 인류가 탄생을 하고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인류가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인간이 등장하자마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 사람들은 국가라는 것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모여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는 상태를 우리가 쉽게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규모, 이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규모,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국가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국가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는 자연 상태에 대비해서 국가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법을 정하고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 자연 상태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법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런 법을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부터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권리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자연권이라고 부르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천부인권, 인간이 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인권이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권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신의 그 사회계약서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정한 상태라는 거, 이렇게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 했던 상태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반면에 국가 상태에서는 국가가 실제로 법을 정해서 이것을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정해진 법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정해진 법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실정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는 우리가 실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이 바로 이런 실정권의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자, 사회계약론자들은 이렇게 자연 상태와 국가 상태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인의 천부인권, 즉 자연권이 지켜지지 않아서 국가라는 권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개인의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국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세 사람은 자연 상태가 왜 어떻게 불완전해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생각이 특히나 더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회계약론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홉스는 어렸을 때 경험으로 인해서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홉스는 왕의 편이었던 사람들의 모임인 왕당파와 그리고 이제 제3신분, 즉 평민을 대변하는 모임인 의회파가 한참 영국 내에서 내전을 벌이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홉스의 어머니는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홉스를 임신한 상태인 어머니가 바닷가에 이렇게 있다가 그 바닷가에 있던 함대, 군함대의 대포 소리에 아유 깜짝이야 하고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홉스였습니다. 이렇게 출산 예정일보다 홉스는 빨리 태어났는데요. 그 뱃속에 있었던 홉스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그 대포 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기가 태어난 거잖아요. 원래 태어난 날이 아닌데.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홉스는 평생을 세상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홉스의 가치관이 이 사회계약설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홉스는 사람들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가와 법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늘 서로를 경계하고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줄여서 만만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만투라는 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시험지 나오면 만만투 쓰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만투 상황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학교가 우리 이화여고가 만만투라면 어떨까요? 이런 겁니다. 자, 하루는 제가 새로 나온 핸드폰을, 제가 학생인데 새로 나온 핸드폰을 사서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자랑하고 싶겠죠.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 근데 그걸 본 다른 친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저 핸드폰 갖고 싶겠죠. 근데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하죠?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부럽다 생각하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또는 집에서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한다던가 뭐 아르바이트해서 용돈을 모은다던가 하죠. 근데 이런 만만투 상태에서는요. 자, 다른 친구가 제 핸드폰을 봅니다. 그럼 그 친구는 잠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조용히 제 뒤에서 의자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결국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 친구의 뒤에서 또 다른 친구는 이제 책상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태,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런 상태가 만만투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네, 늘 내 뒤에 이렇게 흉기들이 이렇게 난자하게 날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자연 상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홉스는 보았을까요? 네, 이 사람은 사회계약론자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럼 이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혼란스러운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진 권리이자 국가를 만드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갖게 되는 주권을 그 강한 자에게 전부 맡겨버립니다.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주권은 결국 누가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군주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군주 주권론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권을 전부 양도받은 왕, 네, 굉장한 큰 권한, 힘이 있겠죠.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군주를 우리는 절대 군주라고 하고, 절대 군주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절대 군주제, 절대 군주 체제라고 부릅니다. 홉스는 이렇게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바람직한 국가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더 이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강한 왕이 이런 혼란을 잠재웠기 때문이겠죠. 자, 군주가 권력을 남용하는 상태 물론 나쁘지만 그래도 만만투보다는 차악이기 때문에 이것이 낫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계약 당시 주권을 양도했고 이제 주권은 모두 누가 가지고 있죠? 네, 군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주가 권력을 남용해도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주권을 다시 찾아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권이 없다라고 보고요. 또 다른 논리로는 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은 국민들끼리 했고 국민들끼리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제3자를 찾아서 주권을 전부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왕의 행동으로 계약이 파기될 수 없다. 뭐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펼쳐서 네, 이제 왕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독특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너무 독특해서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홉스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했지만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의 권력은 계약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주어졌다고 보면서도 시민들에게 저항권이 없다고 본 것은 홉스의 독특한 생각이었죠. 네, 홉스는 영국의 절대 왕정을 옹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계약서를 펼쳤지만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 그 당시의 왕의 권위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뒷받침되었다고요? 네, 바로 왕권은 신이, 하늘이, 절대자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었죠. 자, 근데 이런 생각에 반기를 들었다. 네, 왕권 신수설에 감히 도전을 해?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왕과 왕당파들이 갖게 되면서 이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반면에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펼쳤지만 결국에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죠.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파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 더욱더 홉스에게 세상은 공포스러운 것이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홉스의 독특한 생각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이 사회계약설의 기본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바로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홉스처럼 이 로크의 삶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아는 게 좀 편해진데요. 로크의 집안은 자수성가의 대명사였습니다. 로크의 아버지도, 로크도 처음에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나름 큰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는 자고로 국가란 국민의 재산을 잘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홉스와는 다르게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자기 이익 앞에서 바뀐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할 때도 있고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해질 때도 있는 것이겠죠. 이를 이제 백지설, 하얀 종이의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고요. 뒤에 정리할 때 넣어놨지만 이제 타블라 라사, 이렇게 태블릿 할 때 그 도화지가 라사, 흰색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거 좀 TMI지만 이제 교육학에도 로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교육 철학이나 이런 곳에. TMI고요. 어쨌든 로크가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성무선악설, 본성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고, 자, 그래서 이익에 따라 사람의 본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 사람들이 선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하지만 자신의 이익, 재산을 지키는 것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 상황에 따라 악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는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이제 불완전한 잠재적 투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투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로크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로크는 이 생명과 재산 자체에 대한 권리는 아무리 계약을 해도 국가나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재산권 자체는 국민이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규칙을 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 일부의 권리만 국가에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을 정하는 권리를 입법권이라고 하고, 규칙이라는 건 법이죠. 법을 세우는 권리. 그리고 이것을 국민 대표인 국회에게 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일종의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집행권은 왕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야 왕이 이전처럼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국가에게 계약을 통해 주권을 일부만 위임했기 때문에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는데 이를 국민주권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행권보다 입법권이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먼저 시민대표가 시민 대신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즉 간접민주제를 주장을 했고요. 왕보다 의회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시민대표가 정한 헌법에 의해서 군주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군주가 존재하지만 헌법에 입각해서만 통치할 수 있다고 보는, 그렇죠, 입헌 군주제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로크가 영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군주가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여전히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주권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즉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 이 영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간접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로크의 통치론에 나오는 일부의 이제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서 로크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이 없고 다툼을 해결해주는 재판관도 없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자연 상태는 불안정하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7글자. 잠재적 투쟁 상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 계약설이죠. 자, 인간은 상호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의 보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라는 생각 읽어낼 수 있으시죠? 자, 다음 마지막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루소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TMI인데요. 루소는 굉장히 바람둥이에 좀 난잡한 사람이었고요. 교육학의 대가라고 불리지만 아이를 낳으면 다 고아원에 가져다 버렸다고 합니다. 고아원에 데려다 줬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밀이라는 교육소설을 쓰기도 했던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는 루소는 말만 앞서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TMI고요. 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렇게 루소는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져다 버리지만 사실 난 착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고요. 그 선하다, 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언제나 사회 또는 타인과 자신의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사유재산과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한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이런 자유, 사랑, 평화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자유, 사랑, 평화가 사라진 상태,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뭘 맺는다? 그렇죠.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자,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루소는 홉스처럼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진 그 자연적인 권리, 즉 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크처럼 주권을 나누어 가질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의 양도 불가양, 그리고 나누는 것, 분할하는 것이 불가하다 해서 불가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권의 불가양, 불가분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은 오롯이 국민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을 누구에게도 믿고 맡길 수 없으니까 국민들이 주권을 직접 가지고 스스로를 직접 통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먼저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죠. 이게 바로 국민주권론이고요. 지금 화면에 없으니까 따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거 국민이 직접 스스로를 통치하죠. 이거 뭐라고 하나요? 대의제에 받는 말, 직접 민주주의죠. 자, 이 부분이 로크랑 좀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자,
어떻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루소는 사람들의 본성이 선하고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일반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간접 민주주의를 주장한 로크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까도 강조했죠. 근데 이 직접 민주주의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네, 바로 일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선한 본성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자, 루소는 간단하죠.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오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루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네, 이 사회 제도, 문화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이 불평등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위적인 국가 상태보다는 자연 상태가 훨씬 좋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워지려면 뭐를 만들어야 된다? 네,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의사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탄생했다는 사회계약론이고요.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 네,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 이런 개별 의지를 초월할 수 있는 이 사회 공동체 공동의 선을 고려할 수 있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직접 통치가 가능했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사회계약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필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쓰셨죠, 여러분? 네, 다 아직 못 쓴 학생들은 네, 잠시 멈춤을 클릭하시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나온 그 이제 개별 학자별로 제가 개념도를 그려드린 것들 네, 또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습이 끝나고 학습 완료 버튼 눌러야 출석 인정이 된다는 거 네, 다 들었다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학습 완료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여러분은 국가와 계약을 한 사이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을 통해 나에게 권리가 생기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의무를 져야 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도 마찬가지로 생겼겠죠? 이런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네, 또 이벤트 참여하듯이 대화방에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좋은 의견이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업은 네, 이제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차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네, 활동을 하시는 활동 수업입니다. 활동 수업은 영상 없이 학습지로만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자, 다음 차시로 들어가시면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다음 차시의 수업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포트폴리오 세 번째 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생각한 것들을 글과 그림을 통해서 1시간 이내로 표현해주세요. 너무 많은 정성을 쏟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하는 것도 안 되겠죠.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1시간 수업 시간 분량에 할 수 있게 네, 하시면 되고요. 자, 이 학습지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사회계약을 좀 더 깊이 있게 네,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생각을 갖춰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기보다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만의 주체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포트폴리오 과제를 꼭 이번 주 내에 미루지 말고 끝내놓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네, 이제 점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 위생 잘 신경 쓰시고 네, 너무 사람이 밀집된데 아직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밖에 외출하실 땐 꼭 마스크 쓰시고요. 네, 제가 잔소리가 좀 많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수업 전에 질문방 열어서 여러분 질문 받았죠? 여러분 질문이 너무 철학적이고 네, 깊이 있다고 김국진 선생님도 저도 많이 이렇게 놀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거기 질문방에 제가 질문 올리면서 이 밑에 관련된 도서 추천해 놓은 거 있죠? 잊지 마시고 그런 것들 우리 이제 휴업 기간에 잘 챙겨보시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자,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